다음 뉴스입니다. CM 펑크 트리플 레아 출전 암시라는 뉴스인데요. CM 펑크가 트리플 레아 출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새 액션 피규어 인터뷰에서 펑크는 WWE와 트리플 레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WWE에 한번 발을 담가볼 완벽할 시기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스트레이트 엣지 소사이어티 시절의 마스크를 다시 쓰는 것도 가능하다며 루차 팬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출전 여부는 미정이지만 트리플 매니아 참가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내년도 레슬매니아 빈집인데 그때 또 펑크가 남아있진 않을까? 뭐 이런 망상도 해보고요. 어림도 없지만 어쨌든 이 CM 펑크 지금 트리플 레아 교류 계속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루차 마스크를 다시 한번 쓸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 이게 본인의 피규어 레리하고 AJ 그거 같이 나왔던 그 커미컨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레아하고의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펑크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리플 레아 쇼가 좀 미국에서 좀 큰 쇼를 하거나 멕시코에서 큰 쇼를 할 때 그때쯤 펑크가 나오지 않을까? 평범한 쇼는 아닐 것 같고 언제 나오든 간에 굉장히 임팩트를 만들 것으로 보이네요. 그죠? 메가 깡빼온 엘 펩시 빵꾸 메가 깜빼온 그 깜빼온이라는 어감이 의외로 듣기 좋더라고. SAS 오랜만입니다. 셀리나였나요? 예, 오랜만입니다. AW에서 지금 코치하고 있죠. 또 레리를 잃고 눈물 흘리는 모습. I like to say Larry went back to his home planet. 원래 있던 별로 돌아갔어요. 이거 좀 많이 슬프긴 했어요. 전에도 입질을 한 적이 있어서 한 번만 더 물면은 진짜 끝인데 그 전과자를 우리가 키웠다. 우리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10년간 나랑 펑크랑 레리였다. 이 장면 굉장히 짠했고, 그래서 레슬팔루자의 레리, AJ리, CM 펑크 이 트리오 피규어 세트가 이번에 커미컨에서 공개가 됐어요. 오 마이 갓. 지금 AJ리가 사진을 찍고 있죠. 그 사진이 좀 이따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슬링을 볼 때 얘는 인기가 왜 이렇게 많지 않은 애들 있잖아. 그 선수들이 팬들하고 소통하고 그 팬들의 미국 내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그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게 되게 큰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뭐 코디 로즈가 레슬매니아 홍보차 인터뷰에 오면은 스테판 A 스미스가 코디 로즈 내가 너희 아버지 엄청 팬이었어 막 이러면서 이 레슬링이 얼마나 이 미국인들 삶에 크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와닿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잖아. 근데 이번에 얼리얼에서도 CM 펑크하고 AJ리 팬들이 그 레리를 입양한 유기견 센터에 엄청나게 다 같이 도네이션 많이 했잖아요. 기부를. 그 팬들 팬클럽이. 근데 그 선수들의 팬베이스를 우리가, 미국의 팬베이스를 우리가 못 느끼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 WWE 우리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되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모두가 연결되는 순간이지, 그런 게. 그니까요. 그래서 아까 AJ리가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레리하고 펑크하고 AJ리하고 3명의 모습. 얼리얼 보신 분들은 이 피규어가 좀 되게 훈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피규어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얼리얼 보신 분들은 무조건 뭉클하게 볼만한 피규어다. 레리를 굉장히 사랑했다. 또 노견 특유의 이 혼탁한 눈이 잘 표현되어 있는 AJ리 펑크 굉장히 즐거워했다. Hello. Apology here. Hey, all your action figure money. Everybody all good? Yep. We'll work something out. 계속해서 CM 펑크 삥 뜯고 있는 데나우젠. CM 펑크 커미컨에서 이구아나하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또 데나우젠한테 삥을 뜯기고 있네요. 개 잘생겼네. 그러게. 근데 진짜 영화배우 맞음. 네, 영화 많이 찍고 있죠. 몸짱이 된 펑크죠. 몸짱이 된 펑크가 운동하고 있고 베일리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베일리가 촬영. Gotta look good for Danhausen. 데나우젠한테 점수 좀 따겠네. 오태가 달라짐. 크니까 펑크는 더 이상 뼈말라가 아니야. 펑크가 봤어. 약간 그렇긴 한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펑크가 일부러 이 남자 손을 또 잡아주네요. 기분 좋죠. 예. 저도 펑크가 제 그림 퍼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분 진짜 째지죠. 나츠는 저런 성불이 가능할까? 저 내년에 진짜 미국 갈 거예요. 저. 또 CM 펑크가 유럽 투어 때 케이지 매치에 선역 선수를 도와주러 이 샤워 중일 때 가운만 나와서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데나우젠이 또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CM 펑크 샤라웃을 해가지고 이 짤이 또 나름 화제입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또 한번 또 퍼와봤고요. 하우스쇼 역시나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투어 때 샤워하다 말고 나왔던 CM 펑크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하는 데나우젠. 뽀뽀했어요. 네, 데나우젠하고 뽀뽀했어요. 키갈로즈 덜덜. 아니 여기도 뽀뽀했어요. 이거 무슨 동인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삼각관계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우스쇼에서? 그러니까 what the fuck just happened? 그니까 아니 이 새끼들 방송 안 되는 쇼에서 지금 이런 짓을 계속 하고 다녔던 건가? 오늘 세스 구멍 뚫린 자켓 뽀려 입고 나오던데 저번엔 또 트리 윌리엄스 자켓을 또 뽀려 입었었는데 그죠? 이거 재밌어서 퍼봤는데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WWE 테마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위가 AJ 스타일스 페노메날, 9위가 숀 마이클스 섹시보이, 8위가 킹 오브 킹스 트리플 H, 7위가 제프 하디 노멀 월즈, 6위가 로만 레인즈 헤드 오브 더 테이블, 5위가 바티스타 I Walk Alone, 4위가 랜디 오튼의 보이시스, 3위가 트리플 H의 The Game, 2위가 존 시나의 The Time Is Now, 1위가 CM 펑크의 This Fire Burns. 아 이건 근데 좀 살짝 반칙이다 그죠? 예, 이건 근데 살짝 반칙이에요. ECW 시절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고 이 노래가 또 킬스위치 인게이지드라고 하는 메탈코어 밴드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 중 하나예요. 이 라이브 때 무조건 하는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This Fire Burns가 킬스위치 인게이지드의 대표곡이다 보니까 약간 중첩된 밴더그램에 중첩된 약간 치트키 반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의외인 게 섹시보이 같은 노래에도 이렇게 수요가 있구나. 그냥 레슬링 테마에 완전 최적화된 음악이 좋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이런 것도 9위 안에 들어갈 정도구나. 개인적으로 그거 많이 놀랐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 뭐 유명 락밴드가 불렀을 지언정 레슬링 테마곡을 위한 노래들이잖아. 나머지 곡들은 여기 설라이버가 부른 아이워 컬론도 있고 이제 모터헤드가 부른 킹 오브 킹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 밴드의 대표곡이라기보다는 그 선수를 위해 불러준 곡이야. 근데 CM 펑크는 킬스위치 인게이지드 앨범의 유명한 노래를 테마로 썼기 때문에 살짝 반칙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펑크가 쓴 테마곡 3개는 전부 다 밴드의 대표 노래들이네요. 그러고 보니 링 오브 어너 시절 AFI 노래도 그 밴드 대표곡 중 하나인데 맞죠? 그것도 맞고 컬트 오브 퍼스널리티도 유명한 노래고 미안 이건 고의야. 이건 고의였어. 고의로 때렸냐 고의가 아니냐 이걸로 굉장히 핫한데 그래서 CM 펑크가 이런 거 실수하면 코디 로즈가 싫어하는데 또 유명 애니메이션이죠. MTV에서 진행한 음악에 관련된 이 남자들끼리 막 잡담하는 한심한 두 남자의 모습 애니메이션 비비스 앤 버테드인데 이 비비스 앤 버테드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짤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4만 조회수. Tell me when I'm telling lie. CM 펑크의 대사죠. CM 펑크의 대사. Tell me when I'm telling lie. 그것도 패러디 해가지고 이 비비스 앤 버테드로 비유를 했는데 잘 어울리네요. 코디랑 펑크 세그먼트 재미 좀 미묘했음. 저도 인정합니다. 또 비비스 앤 버테드 같다 이렇게 패러디 되는 것들 내가 몇 번 보여준 적 있는데 이젠 아예 사진으로 비비스하고 버테드를 만들었어요. 이놈들이 아예 비비스 앤 버테드를 진짜로 만들어 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스터까지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기 폭발 WWE 스타라는 뉴스인데요. 페네틱스 페스트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끈 WWE 스타들이 공개됐습니다. 파이트 풀 셀렉트에 따르면 코디 로즈와 데나우제는 행사 기간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선수들이었으며 샬럿 플레어는 주말 내내 가장 긴 사인회 대기줄을 기록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WWE 내부에서도 이번 행사는 큰 성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샬럿 플레어 의외네요. 근데 데나우젠은 이제 아이들을 타겟팅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처음에 데나우젠이 미스테리 박스의 존재 정체일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을 때부터 데나우젠은 AEW와는 다르게 WWE에서 되게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 캐릭터 위주 WWE에서는 잘 먹힐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 예상을 훨씬 웃돌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냥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코디 로즈는 또 페네틱스 페스트가 WWE만 나오는 게 아니라 NBA, MLB 뭐 기타 등등 다른 스포츠 스타들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탑 클래스라고 합니다. 코디 로즈는. 코디 로즈 인기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데나우젠 장사 잘 된다고 열받아하는 애들이 있던데 그니까요. 좀 시기 질투하는 선수들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계속해서 쇼앤프루브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티셔츠를 잘 팔면 챔피언이 된다. 안 진다. 데나우젠 지금 떡더비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코디 다음 아이콘이 누가 될까? 그러게요. 저는 근데 트리 윌리엄스의 경기력을 아직도 무문부호가 있지만 트리 윌리엄스가 정말로 굉장히 많이 클 것 같아요. 앞으로 트리 윌리엄스는 이미 진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바페미 역시 마찬가지고 오바페미 트리 윌리엄스는 일단은 월드 챔피언까지는 갈 것 같아요. WWE 챔피언까지는. 지금 당장 그려지는 샷의 아이콘은 안 보이는데 로만 다음 아이콘이 안 보였던 것처럼 빈스는 옛날에 너무 다 먹여서 문제였잖아요. 뭐 잭스레기도 먹고 막 다들 먹었었는데 한 번씩. 근데 이제 트리플 H
H는 너무 자격 있는 사람만 주다 보니까 좀 로펑코세가 심하긴 하죠. 예, 로만 펑크, 코디세스, 로펑코세가 좀 심하긴 한데. 그래서 트리플 H는 좀 너무 자격 있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레슬매니아, 머니 인 더 뱅크, 이제 미들급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적 같은 기회들을 좀 로만 레인즈 이런 애들한테 소비하지 말고 진짜 좀 언더카드들에게 한번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또 해봐요. 불보조차 불안해하면 대체 누굴 줘야 하냐고 그니까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로펑코시 유통기한 짧은 거 알고 최대한 뽑아먹으려는 느낌인 그 말도 맞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펑크도 좀 있으면 50이고 이제 다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번에 머니 인 더 뱅크 그래도 기대할 만할 것 같아. 머니 인 더 뱅크 뭐 트릭이 US 챔피언십 1차마자 가방을 딸 수도 있는 거고 제보네바스가 딸 수도 있는 거고 뭐 LA 나이트가 또 사수할 거잖아. 이번에 머니더뱅크 3번 연속으로 도전했는데 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사수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에 사수하면은 딸 수도 있지 않을까? LA 나이트도. 그래서 머니더뱅크가 이번에는 좀 맨날 먹던 애들 말고 새로운 애들이 좀 먹어서 새로운 역할, 신선한 역할 줬으면 좋겠어요. 시어리 좀 힘들 것 같은데 시어리는 제 마음엔 시어리는 없어요. 저는 핀멜러 가방 땄으면 핀멜러 일단은 이번에 넘버원 컨텐더십 이긴다면 굳이 가방 안 따도 되겠죠. 그 도전권은 언제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썸머슬램이 그래서 매치업이 좀 기대가 돼요. 진짜로 전 매치업 진짜 진심으로 좋다 생각합니다. 네. 남성분은 제본, 여성분은 제이시제인 주자. 오, 저는 좋네요. 제 픽이 누구다 이런 걸 떠나서 딱 들었을 때 좋네요. 저도 제이시제인 좋아요. 조앤드리나 주자. 나 원래 조앤드리 빠였징. 조앤드리도 나쁘지 않죠. 조앤드리도 인간 승리이기 때문에 조앤드리도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줄 사람 많아요. 줄 사람 많고 겟오버 될 사람 많아요. 그래서 트리플 H가 너무 로펑코시만 하지 말고 이번 머니뱅만큼은 새로운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들 챔피언 한번 찍먹 정도 시켜보자. 이런 생각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 한 턴 올 때 솔로가 챔피언 되는 턴이요? 저는 솔로는 월드 챔피언 좀 어렵고 제이코파2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뉴스입니다. 대형 푸시 봤나? 라는 뉴스인데요. 솔로 시코아의 베이비페이스 전환이 WWE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RKD 레슬링에 따르면 시코아의 최근 베이비페이스 연기에 대한 백스테이지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그의 성장세에 대해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현재 캐릭터를 유지해야 한다며 결국 다시 블러드라인으로 돌아가는 반전 전개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시코아는 이번 썸머슬램에서 LA 나이트, 로이스 키스와 함께 블러드라인을 상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라이브 이벤트에서는 관중들이 어느 쪽을 응원해야 할지 다소 혼란스러워한다는 모습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러드라인이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 시코아를 응원하기에는 이 블러드라인 멤버들, 우소즈가 멤버들이 제이코파2가 인기가 많다. 그래서 어느 쪽을 응원할지 모르는 라이브하우스 쇼에 반응이 있긴 하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솔로 시코아 지금 선역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썸머슬램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A 나이트 로이스키스하고 함께 팀을 하잖아요. 솔로 시코아가. 그때 이번 6인 태그팀 매치를 졌으면 좋겠어. 졌다가 이제 궁지에 몰리는 거지. 너 졌으니까 가입해. 그러니까 한 번만 싱글로서 내가 가입방 하자. 가입방. 이번에 내가 지면 내가 블러드라인 가입할게 해갖고 신안을 받은 솔로 시코아가 싱글 경기는 또 이겨가지고 약간 블러드라인 가입을 안 하게끔 스스로 궤도보하면은 아마 좀 솔로가 선역 혼자 싱글스타로서 선역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솔로 현장 지킴으로 보니 환호가 쩔던데 어제 솔로 마이크 웍이 덜 아깝다고 엄청 양키 형들이 좋아하던데 그니까요. 나츠 당신의 안목이 틀렸어. 솔로는 선역이야. 살짝 인정합니다. 살짝. 예.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솔로가 익살스러운 선역을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번에 솔로의 선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결국에 고점이 되게 낮을 것 같다. 아마 2선 타이틀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또 솔로 시코아의 팬이 되었다. 솔로는 너무 웃긴다. 여기 솔로 시코아 있죠 밑에. 밑에서 셋업하는 게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네요. 그래서 제이코파2를 따라하는 솔로 시코아. 어제 로우죠. 계속 몸 터는 거 따라하고 있어. 저 잔망 스테이지 위에서 어깨 참고 살았냐. 그니까 계속되는 솔로 시코아 짤인데요. 솔로 시코아가 선역이 되고 나서 이 유쾌함으로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니까 숄더 블락 한 번 더 해봐. 리와인드 한 번 더 하라고? 알았어 갈게. 뻑
아 이거 제이콥 파트 조롱까지 깨알같이 솔로 기믹이 야식 먹고 살찌는 라퀴요. 요즘 솔로 시코가 굉장히 화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 아마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유명한 걸 가져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업업다운다운 게임쇼인데 솔로 시코아가 철권을 할 거예요. 철권을 할 건데 이때는 솔로 시코아가 되게 엄근진 캐릭터입니다. 엄근진 캐릭터라서 솔로가 이제 K페이브를 바깥에서도 지키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절대 웃으면 안 돼요.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솔로가 되게 엄근진할 때예요. Okay. 솔로 시코아 스킨 모든가봐. 철권 모드. 솔로 시코아를 플레이할 건데 솔로 시코아 스킨을 끼고 본인을 팽으로 플레이합니다. 팽으로. Okay. You seen this one? Worst Jerry curl of all time. Oh, it's pretty good in this. 개빵 터졌어. Bro break the character. 웃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참냐고. Pretty good in this. 아 개웃기네. 잘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2K 게임처럼 뭐 카우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쌤이 마이크 찢었다 라는 뉴스입니다. 이번 스맥다운에서 가장 큰 호평을 받은 인물은 세미 제인이었습니다. 세미는 백스테이지에서 카메라를 직접 잡아채 애덤 피어스, 코디 로즈, CM 펑크를 향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코디를 원하면 곧바로 타이틀 기회를 받고 CM 펑크도 몇 달간 자리를 비우다가 돌아오자마자 챔피언십 경기를 받았지만 자신은 월드 챔피언까지 올랐음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들은 그동안 언더독 이미지였던 세미가 현실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더욱 입체적인 캐릭터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토요일날 정말 설득력 있는 징징거림 끝에 애덤 피어스가 기회를 줬죠. 그래서 오늘 메인 이벤트가 원래는 넘버원 컨텐더십인데 너가 그래도 전 챔피언이니까 그러면 오늘 메인 이벤트 이긴 사람이랑 너랑 썸머슬램에서 찐 넘버원 컨텐더십을 다시 해라 해가지고 세미가 사실상 상석에 앉아있고요. 핀 벨러가 승리하게 되면서 핀 벨러 대 세미 제인 썸머슬램 26년 경기 넘버원 컨텐더십 코디 로즈 CM 펑크 승자와 경기할 수 있게끔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핀 11 특계라는 뉴스인데 핀 벨러가 썸머슬램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그는 페이탈 4웨이에서 승리하며 세미 제인과 언디스피티드 WWE 챔피언십 도전자 결정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스맥다운 이적 후에 핀 벨러에게 이번 썸머슬램은 다시 메인 이벤트 경쟁자로 올라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핀 벨러는 킹 오브 더 링 4웨이 이후에 스맥다운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승입니다. 그래서 첫 경기, 스맥다운으로 이적한 첫 경기가 킹 오브 더 링 16강이 4웨이로 치러졌잖아요. 4경기가. 거기서 이제 이적하자마자 지고 그 다음에 타마통과 탈라통과 다 이겼고요. 무엇보다 탈라통과의 WWE 전승 기록을 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오늘 4웨이까지 또 이기게 되면서 스맥다운 지금 3승 1패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핀 벨러가 계속해서 날아오르고 있다. 세미가 져야 억울함이 완성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세미가 좀 뭔가 재경기를 해야 그래도 전 챔피언으로서 덜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세미가 져야 더더욱 억울하죠. 그래서 더더욱 징징거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세미가 지는 그림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또 펑크하고 핀벨러 경기 또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라인업이 좀 고민이에요. 저도 썸머슬램 프리뷰에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또 핀벨러의 생일입니다. 26일 생일 축하드리고요. 또 저희가 또 핀벨러 이번에 메인 이벤트 중계 엄청 재밌게 했거든요. 스맥다운 넷플릭스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핀벨러 호텔방이 619호라고 하네요. 핀벨러 호텔방이 619호라서 감다살이네. 네, 감다살이다. 그래서 핀벨러의 데몬 버전을 타투한 한 팬이 있는데 그걸 벨러가 봤어요. 벨러가 그래서 본인의 트윗에 올렸습니다. 핀벨러의 데몬을 타투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거 타투하면 이거 참 WWE 많이 좋아하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 명단은 WWE에서 한 번만 월드 챔피언 해본 사람들입니다. 핀 벨러, 케빈 오웬스, 세미 제인, 스테파니 바켈, 제이드 카길, 제이 우소, 티파니 스트래튼, 데미안 프리스트. 와 근데 이름만 들어도 진짜 다 애매하다 그죠? 케빈 오웬스가 좀 전성기였다면 한 번쯤 더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목 부상으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선수로 복귀한다 한들 컨텐더십 내지는 타이틀전만 몇 번 치르고 계속 낙방할 것 같고 세미 제인도 이번에 정말 공로상 받은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크리스찬처럼 AS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약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스테파니는 그래도 아직 젊고 창창하고 인기도 많으니까 복귀하면 여러 번 더 할 것 같고 카길도 여러 번 더 할 것 같고 제이우소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티파니도 한두 번 더 할 것 같아요. 그죠? 데미안 프리스트는 나이 때문에 좀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남자들은 거진 이제 끝난 것 같은, 피멜러가 한 번 더 할랑 말랑한 것 같은데 남자들은 이제 끝난 사람들 같아 개인적으로. 근데 여자들은 좀 가능성 있어 보인다. 바케르는 벨라즈만 안 만났더라면 바케르 벨라즈 만나고 모멘텀 떡락한 거 진짜 열받든. 인터뷰 했을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나 정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안타까웠죠. 예, 경기 시간이 짧아진 것도 많이 안타깝고. 아마 근데 이번에 리브몬은 좀 억가당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경기 시간을 멋대로 줄였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근데 바켈이 부상을 안 당했다면 경기 시간 좀 길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티파니는 왜 맛이 간 걸까? 그러게요. 티파니는 NXT 때문에도 괜찮았는데 뭔가 경기가 이상해졌어. 로우 최악의 평가. 이번 로우가 TKO 체제 출범 이후에 최악의 방송 중 하나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브록 레스너와 오바페미의 개최 행사에서는 마이크 문제와 기술 실수가 잇따랐고, 라이언 가르시아가 등장한 저지먼트 데이, 데나우젠, 조앤드리 세그먼트는 WWE 역사상 최악의 세그먼트 중 하나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썸머슬램 직전 마지막 로우였음에도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개최량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그죠? 노래 좋던데 그 콘서트 노래 좋았다? 로우 그 정도였구나 점점. 아니, 로우 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은 세그먼트 부분에서 좀 실망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로우도 잘 보면 썸머슬램 뛰는 애들 아무도 경기 안 뛴. PL이랑 전혀 상관없는 경기뿐이었음. 이거 좀 맞는 말인 게 트리플 H 체제에서는 그게 좀 심해요. 선수들 몸 상태를 좀 아껴주는 게 되게 심해요. 트리플 H는 내가 너무너무 많이 한 얘기지만 빈스는 일단 다 처먹이고 보거든요. 근데 트리플 H는 얘 아니면 안 돼가 되게 심해.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현지에서도 로펑코시라는 밈이 있잖아. 그래서 로만 펑크 코디 세스 아니면 안 돼. 로펑코세도 되게 뭐 맞는 말 같아. 현지에서도 유리천장 얘기하면서 이 4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로펑코시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썸머슬램 역시 얘네가 다치면 안 돼. 썸머슬램이라도 뛰는 애들은 로펑코시만큼 소중한 애들은 아니어도 이 페이퍼뷰 PLE 대진이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썸머슬램 뛸 애들이 경기를 안 뛰죠. 그러면은 나머지 쩌리들이 스토리라인이랑 경기 없는 경기를 뛰는 거야. 그러면은 경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로우가 경기가 물론 나쁘진 않았지만 결국에 썸머슬램 뛰는 애들이 아닌 애들이 경기를 뛰고 썸머슬램 뛰는 애들이 세그먼트 하는데 문제는 그 세그먼트가 별로였잖아. 뭐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오버패미가 철장 벽을 못 뜯으니까 옛날 마크릴리는 뜯었는데 이거 뭐 이렇게 갇혀 있다고 짜치게 둘이 뭐 개체량 할 것처럼 하고 개체량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그먼트도 결국에는 썸머슬램 뛸 애들이 시원치 않게 해. 경기는 썸머슬램 안 뛰는 애들이 해. 이러니까 심술이 나는 거지. 그 말도 맞아요. 또 계속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AEW는 바로 주말에 타이틀전 해야 되는 애들이 바로 그 주 다이너마이트에도 타이틀전을 해요. 약간 그렇긴 합니다. 그 부분이 더 재밌긴 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재밌는 건 사실이야. 세스 박치기가 쏘아올린 졸라 큰 정책 변화. 그런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지. 철장 뜯고 소리 지르다가 탈장되면 안 된다잉. 그 말도 맞지. 그 말도 맞아요. 네, 그 말도 맞죠. 나치 친 AW 논란. 저는 친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친 떡더비 친 AW가 진짜 개멍청한 소리야. 아니 대한민국에서 다 보여주는데 왜 한쪽만 보냐고. 바보야? 두 개 다 봐. 텔레비전이 없어? 텔레비전을 사. 케이블이 안 나와? 케이블을 사. 텔레비전 케이블을 다 사도 AW 한 달 페이퍼뷰 다 1년 동안 구독하는 것보다 쌉니다. 사세요. 네, 사세요. 다음 뉴스입니다. 위기 대처도 합격이란 뉴스인데요. 브록 레스너와 오버패미의 개최 행사에서는 여러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폴 헤이먼의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의 파워밤 연출도 어긋났지만 오버패미는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세그먼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메인 이벤트급의 스타다운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버패미가 이제 폴 헤이먼이 마이크가 안 나왔음에도 표정이 좀 약간 썩소 지으면서 되게 여유로웠고, 여기서 덤비는 경찰 같은 애들도 다 인디 선수 이런 애들이잖아요. 인디 선수들. 그래서 오버패미한테 폴프롱 레이스를 당하려고 어깨 위로 올라탔는데 멋대로 몸을 젖혀서 지가 먼저 파워밤 당하려고 막 하니까 파워밤이 보치가 났는데 오버패미가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힘으로 뽑아 올려서 다시 한번 딱 제대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이 경찰의 파워밤 연출도 어긋났지만 오바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돌발 상황이 있었던 개체량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바페미는 메인 이벤트급 스타다운 존재감을 보여줬다라는 현재 평가입니다. 군터의 상위호환 오바페미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확실히 메인 이벤트 감에 있어서는 군터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오바페미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죠. 시큐리티 한 명 보찬해서 다칠 뻔한 걸 살려내 의사냐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나 트리플 H. 근데 트리플 H가 그렇게 올라서니까 대신에 무게감이 있잖아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나 뭐 애덤 피어스가 하는 거보다는 트리플 H가 할 때 좀 더 특별해 보이긴 하잖아. 너무 안 좋게만 보면은 삐뚤어지면은 재미없어. 애덤 피어스 말고 삼치가 그림이 더 낫잖아. 그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그나마 좀 낫지. UFC 대머리 따라하는 걸로 보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UFC 대머리 따라하는 또 다른 대머리로 보이긴 해요. 네. 이번에 감량 엄청나게 한 오바페미 복근이 선명해졌어요. 네, 완전히 그냥 몸짱이 돼가지고 미쳤습니다. 지금 오바페미 역대 최고의 몸 상태 갖고 있어요. 지금 인생에서 복근이 나온 게 오바페미가 지금이 유일합니다. 여지껏 인생에서 오바페미 복근이 없었어.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 대체 왜 이런 거야, 얘는? 아니, 멋대로 프랑켄슈타인을 시도한 건가? 아니, 왜 멋대로 넘어간 건가, 얘는? 얘는 왜 멋대로 넘어갔을까? 반격을 하려고 한 그냥 들어주면 그때 떨어지면 되는데 왜 지가 멋대로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안 좋게 만드는 거야, 그죠? 케미는 최고. 이번 로우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로만 레인즈와 세스 롤린스의 대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에도 뛰어난 호흡을 보여줬고 이제는 밈이 된 쉴드 의자까지 등장하자 관중은 여전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썸머슬램에서는 두 선수가 최대한 깔끔한 경기로 클래식 매치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최고의 전성기에서 가질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경기가 될 정도로 이 레슬링 선수들이 보통 30에서 40대 초까지 정도가 길게 보면 전성기거든요. 얘네 둘이 지금 전성기의 끄트막에 있잖아. 그래서 이 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기가 아마 이번 썸머슬램에서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세스 롤린스가 탈모 빔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스의 탈모가 지금 보이고 있다. 여기 위에가 살짝 비었죠. 정수리가 살짝 비었기 때문에 아마 28년쯤 되면 세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현지 팬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세스 대머리가 머지 않았다. 숀마도 말년으로 갈수록 정수리가 훤해졌지. 베론 코빈 몇 장 남지 않은 거 계속해서 끝까지 쥐고 있던 거 기억납니다. 베론 코빈 3버지 따라 탈모 롤린스 해서 이제 과연 몇 년도쯤에 이제 빡빡이가 될까? 빡빡이 롤린스 멀지 않았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새 챔피언 등극이란 뉴스인데요. 라켈 로드리게스가 새로운 WWE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라켈은 솔 루카를 꺾고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갑작스러운 타이틀 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솔 루카가 오는 10월 머니 인 더 뱅크의 유력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이번 패배가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 루카가 머니 인 더 뱅크를 손에 넣기 위해서 일부러 인컨을 내려놓게끔 각본을 받았다 라는 현지 팬들의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솔 루카도 분명히 스타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보치도 있었고 여러모로 부침이 있었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라켈이 먹을 때 됐다. 라켈이 이제 인컨 먹고 저지먼트 데이의 대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썸머슬램에서 리브 모건이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썸머슬램에서 록셀의 방해를 받아서 리브가 지고 리브가 이제 천해진 다음에 라켈이 약간 록센하고 케빈 내시 숀 마이클스처럼 지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제 솔 루카가 머인뱅 받으려고 그래서 라켈이 이긴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일 수도 있고 라켈도 이제 리브 모건 배신할 거라서 인컨 챔피언십 된 걸 수도 있고 솔 루카도 머인뱅 먹을 거라서 내려놓은 걸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현재 의견과 제 의견은 그랬습니다. 빅섹시로 진화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케빈 내시 여성 버전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해나가고 있다. 아, 빅 마마쿨 맞아. 케빈 내시도 빅 데디쿨이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를 하고 있는 라켈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지에서는 이 솔 루카가 머인뱅 먹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WWE가 역사상 2선 벨트를 내려놓자마자 메인 벨트를 먹는 이 계단을 밟는 스타들이 있거든. 솔 루카 역시 계단을 밟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예전에도 보면은 뭐 그 존
존시나도 US 벨트 내려놓자마자 메인 벨트로 진화했잖아. JBL도 그중 한 명이긴 한데 어쨌든 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카가 인커는 내려놓고 머인백 먹고 메인 벨트 도전해서 메인 벨트 따고 이런 그림이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안 된다. 머인백은 우리 제인이 먹어야 한다. 와, 우리 제인? 그 정도인가? 요즘 JC 제인 잘하죠. 예. 저도 JC 제인이 머인백 먹는 거 환영이에요. 저도 동의하긴 합니다. 저지먼트 데이는 해체할 거면 팀명이라도 바꿔야, 해체 안 할 거면 요즘 하는 짓이 팀명이랑 다른데 예전부터 오래됐죠. 거기 2K 동호회잖아. 클럽 WWE 2K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룹 이름을. 그래서 No Challenge to Big, 라켈의 삼치존. 레슬러들은 이렇게 본인 피가 나도 피 난 채로 찍는 걸 더 선호해. 그래야 이 전리품이 더 값져 보이기 때문에. 아, 저지먼트 데이. 축하. 그래서 라켈이 드디어 메인 로스터 유관이 됐네요. 태그팀 챔피언십밖에 없었는데 메인 로스터에서는 드디어 이제 유관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축하 세레모니. 그러니까 역시 게임 동호회야 사이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시카 카 역시 원래는 레슬링 팬이었죠. 레슬링 팬이었고 심판이 된 다음에 선수도 꿈꾸고 있고 아무튼 레슬링 진짜 찐덕분데 이 제시카 카가. 라켈 로드리게즈도 원래 인디 레슬러 출신으로 매형 클래식의 뚱뚱한 모습으로 참가했었죠. 그러다가 NXT에서 점점 몬장되면서 NXT 챔피언 해보고 NXT 여성 챔피언 해보고 콜업돼서 내내 태그팀 챔피언만 하다가 이번에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됐죠. 그래서 라켈 로드리게즈 본인의 전체 커리어고요. 이때 당시 내가 헷갈렸던 게 다코타 카이랑 대립하다가 다코타 카이가 하도 벨트 욕심내니까 어쩔 수 없이 라켈이 여성 챔피언인데도 태그팀 챔피언도 도전했단 말이야 NXT. 근데 끝내 그 태그팀 챔피언을 못 먹고 둘이 싸운 걸로 내가 기억해갖고 NXT 태그를 못 먹었나? 이렇게 착각했는데 먹었네. 아, 제가 여성 태그 몇 번을 먹은 거냐? 여성 태그 8번이야? 8번? 또 NXT 위men's 챔피언십 한 번 손에 쥐었고 메인 로스터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라켈 로드리게즈 축하드립니다. 세임 에너지 그니까 엄청납니다. 네. 역시 여성 케빈 내시를 표방하던 라켈 로드리게즈 진짜 케빈 내시가 돼버렸구나. 너무 보기 좋습니다. 라켈 너무 좋죠. 이게 라켈 로드리게즈의 바디캠입니다. 라켈 로드리게즈의 바디캠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WWE 선수 1인칭 시점 파워밤 하지마! 방해하고 반대편 코너로 발키리아를 던져버리죠. 그러게요. 어디에 달았을라나? 이러고 나서 이오 스카이에게 수어사이드 다이브 맞는 롱 버전도 있는데 제가 짧은 버전을 퍼왔네요. 그래서 솔루카의 챔피언은 57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아 계획 전면 수정이란 뉴스입니다. 리아 리플리의 부상으로 WWE가 여러 각본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슬보츠에 따르면 원래는 제이드 카길과 샬럿 플레어의 대립을 비롯한 여러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티파니 스트래트는 원래 고향 미네소타에서 US 챔피언십을 방어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임시 여성 챔피언 결정전에 출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WWE 내부에서는 리플리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며 현재 목표 복귀 시점은 올 가을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리아 리플리 복귀할 수 있고요. 복귀하게 된다면 잠정 챔피언으로서 챔피언인 척하던 애랑 진짜 찐 챔피언을 가리자 해가지고 잠정 챔피언이 계속 들고 있다가 찐 챔피언 나타나면은 그때 뻑 막 붙어갖고 리아 리플리가 역시 내가 진짜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리아 리플리 최고의 스타 파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리아 리플리를 챔피언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으려는 WWE의 온몸 비틀기가 있고요. 그 온몸 비틀기로 인해서 누군가가 우승한다면 몇 개월간은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첼시 그린 원하고 있어요. 첼시 그린 원하고 있는데 설마 첼시 그린이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한 자리 남지 않았나요? 아직 한 자리 남았습니다. 아직 한 자리 남았는데 그 한 자리가 바로 줄리아 대 래쉬 레전드 경기의 승자가 마지막 한 자리로 간다고 해요. 줄리아 래쉬 레전드의 승자가 잠정 챔피언 사다리 경기의 마지막 후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마지막 레더 매치의 참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제외될 만한 우승 후보들이 많거든요. 이 둘이 또 승자가 된다면 우승 후보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서머슬램 프리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챔피언십을 원래 고향에서 방어할 예정이었던 티파니 스트래튼이 원래는 블레이크 몰로하고 대립할 예정이었다 이런 뉴스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블레이크 몰로가 또 티파니 스트래튼만 때리려고 한 게 아니었고 원래 주요 챔피언들을 모두 다 때리고 눈도장을 찍을 계획이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티파니에게 또 나 오늘 너 때리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백스테이지에서 마이크 워크하는 장면이 또 있었으니까 일단은 이 썸머슬램이 지나가야
US 챔피언십의 향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이제 샬럿과 제이드 카길의 대립이 원래 계획이었다 여기에 써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스맥다운이 좀 재밌었던 게, 저번 주 스맥다운에서는 나이아 잭스가 샬럿 플레어가 나이아 잭스의 상대를 공격해가지고 나이아 잭스가 억울하게 탈락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나이아 잭스가 그래서 또 다른 상대를 배정받았는데, 이번에는 제이드 카길이 또 나이아 잭스의 상대를 공격하게 되면서 그게 샬럿이었죠. 그래서 나이아 잭스가 좀 억울하게 2주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이아 잭스가 끝끝내 이 인터림 레더 매치에서 제외됐거든. 그래서 저는 이 제이드 카길, 샬럿 플레어의 감정 대립에서 두 번이나 희생된 나이아 잭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 발 더 앞서서 이 인터림 레더 매치가 나이아 잭스가 난입해가지고 샬럿이랑 제이드 카길은 이걸 우승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이아 잭스 몸짱 됐다. 이번에 살 제대로 뺐다. 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누가 활동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건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진짜 많이 뺐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괜찮나 저 정도로 체형 변화하면. 그니까요. 찌님 덜덜.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본 게 더 있어요. 나이아 잭스가 실제로 살 많이 뺐습니다. 그 모아나 실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복장 보면은 드레스가 되게 특별하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뺐더라고. 살 많이 뺐어요. 그래서 지금의 여성 디비전은 어떠한가? 베키 린치는 텔레비전에서 나오지 않고요. AJ 리도 나오지 않고요. 나오미는 임신했죠. 베일리는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있죠. 리아 리플리는 부상당했죠. 스테파니 바케도 부상당했죠. 비앙카 벨레어도 임신했죠. 리브 모건은 지루합니다. 리브 모건 보링.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리브 모건이 지금 방어전을 안 했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대체 105일 동안 그죠?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 리브 모건. 또 리아 리플리가 한때 뭐 저희가 뉴스 한창 할 때는 남자의 몸을 갖고 있어서 조롱받고 있다. SNS에서 몸이 남자 같네 이런 식으로 욕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섭식장애를 겪었고 섭식장애 끝에 굉장히 또 몸이 또 호리호리해졌다. 이게 그나마 가장 최근 모습이고, 지금은 또 다리 쪽 부상으로 안 나오고 있죠. 진짜 챔피언, 자리 비운 챔피언. 그래서 WWE 선수들의 쌩얼이라고 해요. WWE 선수들의 쌩얼. 그래서 록센, 비앙카, 라이라, 첼시, 솔루카, 줄리아. 저는 그래도 비앙카 예쁜 것 같습니다. 비앙카 예쁘고, 첼시는 화장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맹하게 생겼어. 맹하게. 그래서 메이크업 안 하면 더 맹해 보여. 사람이 좀 졸려 보인다 할까? 또 라이라는 좀 되게 순해 보이죠. 메이크업 안 하면. 알렉사 블리스가 없네. 유유. 내가 만든 짤이 아니어서. 솔루카 순간 혼란인 줄 알았네. 그 정도인가?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의 특종인데요. 드릴로 머리 뚫기라는 뉴스입니다. IB 스포츠는 AW 페이퍼뷰 리뎀션을 방영, 성황리에 마쳤으나 방영 전부터 걱정거리였던 노홀즈 바드 매치가 골치를 아프게 했습니다. 당당 PD가 계속 우려했으나 해설위원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별로 잔인하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했다는데요. 해설의 말과는 다르게 크리스 제리코가 토머스 치언파의 머리를 드릴로 공격해 승리했으며, 해당 PD는 해설위원을 원망했다는 후문입니다. 이 해당 경기는 19세 심야 재방송에만 나간다네요. 화면 전환이 많았죠. 네. 화면 전환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가긴 나가는데 해당 경기는 19세 심야 재방송에만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베노아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코멘트에서도 몇 분이 뭐 눈치채시고 DM도 보내시고 하셨는데 재밌다고. 베노아 샤라웃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크리스 베노아가 몬트리올 사람이다 보니까. 또 크리스찬하고 엣지가 또 베노아랑 또 사이가 좋았다 보니까 좀 다이빙 헤드벗도 크리스찬이 쓰고, 엣지가 크로스페이스도 쓰고, 약간 몬트리올 크리스 베노아 샤라웃이 좀 많았다. 저는 베노아 멘트 전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 제 파트너가 먼저 했어요. 먼저 했고 다이빙 헤드벗 때. 그러고 나서 크로스페이스 나오는데 어떻게 참아. 그래서 저도 역시 캐나다가 많이 쓰는 기술이죠 이러면서. 그 사람이 또 몬트리올 출신이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까지 코멘트는 했습니다. 요 며칠 걔네도 베노아 얘기 많이 나오더만. 그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충격의 드릴 스팟. IB 스포츠 버전을 보도드린 바가 있다면 이번에 미국 현지의 의견이에요. AW 페이퍼뷰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치안파와 크리스 제리코의 경기에서 제리코가 전동 드릴을 치안파의 머리에 갖다 대는 장면이 등장했고, 결국 치안파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드릴이 등장하자 관중들은 이건 살인이다, This is murder를 외쳤고, 이번 장면은 AW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팟 중 하나라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혼났죠. 나츠님 괜찮을 거라며. 저도 몰랐죠.
이러면서 드릴을 머리에 갖다 댈 거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IB 스포츠 결국에 방송에 내보냈는데 해당 방송은 재방송에서는 심야 버전에만 19금을 걸고 재방됩니다. 나에게 레슬링은 살인이다. 하도 근들갑 떠냐고 하길래 현지에서도 괜찮아하는 줄 알았는데 현지에서도 욕하네. 크크. 그니까 아니 이 드릴은 좀 많이 무섭긴 했어요. 저도 아니 이걸 중계할 때 마음이 정말 좀 뭔가 되게 그래요. 마음이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려. 왜냐면 그 뭐 이렇게 철조망을 감은 거울로 상대방 뚝배기를 패잖아. 거울로 내리쳤어요 이러면서 속으로 괜찮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철조망을 감은 테이블에 며칠 때만 해도 테이블 박살 이러면서도 괜찮나? 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중계 때 오죽하면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발 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승부가 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하거든. 왜냐면 더 센 게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2에서 막 기가웃 하니까 기가웃 했어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막 내가 이런 식으로 멘트 한단 말이지. 근데 결국에 정말 최종 병기 드릴이 나오고 말았다. 그래서 IB 스포츠 간담을 쓸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 재밌는데 부커랑 붙자라는 뉴스입니다. 트릭 윌리엄스가 WWE 명예의 전당 허락자 부커티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부커티의 홀 오브 페임 팟캐스트에 출연한 트릭은 썸머슬램 2027에서 당신과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맞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부커티는 웃으며 반응했지만 동시에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완전히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트릭은 줄곧 부커를 자신의 멘토 중 한 명으로 언급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농담 섞인 제안에 가까운 분위기지만 내년 썸머슬램이 휴스턴, 텍사스에서 개최될 경우 휴스턴 출신인 부커티의 특별 출전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알겠지만 부커티 역시 만약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면 자신은 트릭 윌리엄스하고 은퇴전 하고 싶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원래는 부커티는 자신이 은퇴했다고 얘기했죠. 원래는 이제 로열 럼블에 깜짝 등장했을 때 그때가 자신이 마지막 WWE 경기다 라고 밝혔었는데 그거는 이제 트릭 윌리엄스가 NXT에 데뷔하기 전이었고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뉴스를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커티가 트릭 윌리엄스 상대로 은퇴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트릭이 부커티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나도 너랑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와의 경기를 원한다? 그래서 좀 이게 농담 삼아 이야기한 거지만 돈이 될 만한 매치업인 것 같고 실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가끔씩 경기하던데 맞아요. 부커티는 리얼리티 오브 레슬링 ROW에서 본인들을 후배하고 경기합니다. 악덕 사장 역할로 경기를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미래의 챔피언들 선역 애들하고 같이 경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부커티가 ROW에서 굉장히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ROW는 또 WWE 산하 단체고 거기서 좋은 선수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마야 월드라던가 마야 월드도 거기 출신이에요. 지금 AW에서 핫하잖아요. 그래서 부커티가 계속해서 트릭 윌리엄스하고 경기 떡밥이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할렌 사이드킥을 서로 주고받는다던가 북엔드를 주고받는다던가 아니면 트릭 윌리엄스가 부커티를 다른 기술도 아닌 휴스턴 행오버로 이긴다던가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뜻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트릭 너무 좋아. 웁대 트릭. 저도 트릭 좋습니다. 늑트에서 쌓아주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내년에 만약에 썸머슬램이 휴스턴 텍사스에서 열린다면은 부커티의 마지막 한 경기로는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커 트릭전 또 언급. 저번 뉴스에도 부커티하고 트릭 윌리엄스의 그 부커티 은퇴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뉴스에서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트릭 윌리엄스가 다시 한번 부커티와의 경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트릭은 페네틱스 페스트에서 부커가 한 경기 더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이 마지막 상대가 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그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썸머슬램 2027년 맞대결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만큼 WWE가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그냥 부커티의 팟캐스트에 트릭 윌리엄스가 출연해서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공식 행사 페네틱 페스트에서 트릭이 또 한 번 이 대결을 언급하면서 뭔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군터 내 건데 근데 부커티 은퇴전은 정말 트릭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비록 뭐 커트앵글 은퇴전도 존시나가 못하긴 했지만 이것만큼은 좀 부커티 트릭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WWE 라디오 출범이란 뉴스인데요. WWE 라디오가 나옵니다. WWE가 TKO 체제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라디오 채널을 선보입니다. WWE는 시리어스 XM과 협력해 오는 7월 27일부터 WWE 라디오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채널에서는 기존 프로그램과 팟캐스트는 물론 주요 PLE 오디오 생중계도 제공될 예정이며 시작은 썸머슬램 빅조셉과 부커티가 맡습니다. 일부 팬들은 같은 플랫폼에서 방송 중인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가 앞으로 AEW를 계속 다룰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가 데이브 라브레카 그리고 이제 블리레이 버버레이죠. 블리레이 뭐 타미 드리머, 마크 헨리 뭐 기타 등등이 출연하는 쇼인데 원래도 이제 WWE하고 협업 관계에 있으면서 AEW를 좀 비난하는 발언을 많이 했던 이 팟캐스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가 과연 WWE 라디오에 들어가서도 AEW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WWE 내에서 팟캐스트가 많잖아요. 스테파니 팟캐스트도 있고 코디 로즈의 What Do You Wanna Talk About도 있고 언더테이커의 Six Feet Under도 있고 뭐 이래저래 많아요. 이래저래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로우나 스맥다운 그리고 또 PLE 생중계도 오디오로 들어갑니다.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시작은 썸머슬램인데 빅조셉 부커티가 맡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은 라디오용 중계를 따로 하나? 약간 이게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요게 또 어떻게 되는지 후속 보도가 있으면 제가 또 퍼오도록 하겠고요. 뭐 야구도 라디오로 이제 생중계되곤 하잖아. 저도 이제 웹툰 작업할 때는 WWE를 듣기만 할 때도 있거든요. 좀 중요한 경기는 막 이렇게 좀 곁눈질로 보고. 그래서 의외로 라디오로 레슬링 듣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WWE가 좀 돈 냄새를 제대로 맡고 레슬링 라디오 채널을 열 예정으로 보여요. 이미 발표가 났어 이미. 별이 빛나는 밤에 연세가 점점. WWE에서 운영 중인 팟캐스트가 모두 다 라디오에서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 라디오로 축구, 야구 하듯이 그 감성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 둘이 가능할까? 빅조셉 부커티. 아 부커티 라디오 썸머슬램 3시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듣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다음 뉴스입니다. 팟캐스트 시장 진출이란 뉴스인데요. 바로 저번 뉴스 때 저희가 WWE 라디오 출범을 보도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엔 AEW가 새로운 팟캐스트 네트워크를 준비 중입니다. 토니 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AEW 팟캐스트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며 현재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다니엘슨, 존 목슬리, 크리스 제리코 등 다양한 스타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최근 WWE가 시리어스 XM과 함께 WWE 라디오를 출범시키면서 오디오 시장에서도 양단체의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봐봐요. 저희 AJ 스타일스 뉴스 맨날 전달을 드릴 때만 해도 AJ 스타일스 팟캐스트 장면을 내가 캡처해서 오잖아. 그럴 정도로 선수들이 팟캐스트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도 굉장히 쏠쏠해요. 그래서 WWE가 시리어스 XM이 현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개발되는 그 플랫폼 채널이거든. 그래서 WWE는 이미 시리어스 XM하고 손을 잡았고 토니 칸도 우리도 하고 있었어요. 준비. 이제 곧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브라이언 다니엘슨, 존 목슬리, 제리코 등 라인업이 좀 있다. 특히 제리코 팟캐스트는 아주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나캐스트 아남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츠 채널도 사실상 팟캐스트 채널이지. 지금 이거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또 오디오로만 듣는 분이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시면 WWE 뮤직을 들을 수가 있잖아. 그 WWE 뮤직에 팟캐스트 코너가 있어. 그 팟캐스트에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시면 이걸 팟캐스트처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팟빵이나 애플 팟캐스트나 이런 데까지는 안 올리고 있을 뿐이죠. 아무튼 이 유명한 팟캐스트가 이미 있죠. 크리스 제리코 팟캐스트가 이미 또 크리스 제리코 하고 있기 때문에 AEW도 충분히 팟캐스트 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제 선택해야 될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친 WWE 팟캐스트가 이제 WWE 팟캐스트에 아예 소속이 되고 나면은 AEW를 다룰 수 있겠냐? 아니면 이제 제리코도 본인이 이제 AEW 활동하면서도 간혹 WWE에 연관된 인물들을 게스트로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제리코도 이제는 WWE 선수를 섭외하기 힘들 것 같다. 약간 그런 핸디캡이 있는 상황이죠. 양쪽 다.
다음 뉴스입니다. 레슬매니아 정면 승부라는 뉴스인데요. 2027년 레슬매니아 주간에 AEW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레슬보츠는 파이트 푸 셀렉트를 통해 WWE 내부에서도 AEW가 레슬매니아 43 주간 미국에서 대형 이벤트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WE가 미국 전역에서 레슬매니아 시청 파티를 준비하는 배경에도 AEW의 움직임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레슬매니아를 대신해 미국 팬들을 겨냥한 대형 이벤트가 실제 성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토니 칸은 내년도 레슬매니아 사우디로 가기 때문에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록 WWE가 집을 비우지 않으려고 트리플 레아하고 같이 WWE 선수들 레슬매니아 못 가는 애들하고 같이 미국 본토를 지킬 거긴 해요. 또 NXT의 레슬매니아라고 할 수 있는 스탠드 앤 딜리버도 할 거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1구는 지구 반대편에 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토니 칸이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이 저녁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쇼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토니 칸이. 그래서 WWE도 이걸 눈치채고 있다. 그래서 WWE가 사람들 어디 못 가게 와치 파티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AEW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 토니 칸도 WWE를 의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제 팬 커뮤니티를 보면은 WWE 팬베이스에서는 AEW 또 WWE 신경 쓰네 크크 막 이러고 AEW 팬베이스에서는 또 WWE가 AEW 신경 써서 이벤트 똑같은 시간에 연애 크크 막 이런 식으로 서로를 되게 비꼬고 있잖아 팬베이스가. 근데 그거는 양쪽 업계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좋아요. 지금 NXT 로스터는 방어 못한다. 그쵸. 아침에 볼래 저녁에 볼래. 아침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레슬매니아 보고 저녁에 토니칸 이벤트 보러 가겠죠. 그래서 엄청난 이벤트가 내년도 4월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예측해보고 저희 입장에서 그냥 좀 즐기면 되겠습니다. 그냥 즐기면 되겠죠. 레슬매니아 2일차 아마 경호가 새벽에 중계하면은 저는 아침에 또 토니칸의 쇼를 중계하는 내년도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잖아. 텔레비전이 없어? 텔레비전을 사! 텔레비전 사세요. 텔레비전 사면은 AW 페이퍼뷰 다 결제하는 돈보다 쌉니다.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사면은 AW 페이퍼뷰를 결제하는 것보다 쌉니다. 120인치 이런 거 말고 TV는 있는데 케이블이 없어요. 케이블을 사! 케이블 그냥 뭐 올레 TV 뭐 BTV 이런 거 달아요. 달면은 AW 페이퍼뷰 구독하는 것보다 싸잖아. 그죠? 또 다른 스맥다운의 장점, 다시 레슬러로 부활. 군터의 계약식은 닉 알디스를 다시 단장이 아닌 선수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닉 알디스는 3년 만에 복귀인 만큼 잃을 것이 없다며 군터를 정면으로 도발했고, 내가 이기면 당신은 커리어 킬러가 아니라 상사에게 만들어진 남자가 된다 라는 한마디로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군터가 알디스를 테이블에 내리꽂으며 마무리됐지만 이번 세그먼트는 두 사람 모두를 썸머슬램 메인 이벤트 급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 좋았죠. 또 제가 이 유튜브 쇼 그리고 이제 프리뷰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닉 알디스를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이 NWA를 대표하는 건틀릿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쵸? WCW 골드버그, WWE 존시나, TNA AJ 스타일스, NWA의 닉 알디스 이렇게 군터가 건틀렛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군터가 마침 NWA 챔피언 출신인 걸 또 언급하면서 저도 역시 이걸 NWA 상징으로 보고 있는 만큼 군터가 언급을 한 게 굉장히 반가웠다. 이 WWE 쪽도 똑같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클 에이즈, 매그너스 어때? 요즘 급등주인데. 꼴보기 싫어 진짜. 급등주 말만 들어도 너무 싫어. 그죠? 아싸리 매그너스로 나오면 어떨지. 일단은 닉 알디스로 나올 것 같은데 음악을 뭘로 나올지 좀 은근히 현지 팬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썸머슬램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썸머슬램 새 경기 확정. 스맥다운 종료 후에도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베런 코비는 관중석에서 트릭 윌리엄스를 기습 공격했고 트릭은 마이크를 잡아 정정당당하게 썸머슬램에서 1대1로 붙자고 도전했습니다. 코빈 역시 이를 즉시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맞대결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베론 코빈이 진짜 수년 만에 다시 WWE에서 페이퍼뷰에서 경기하겠네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 유튜브에 가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맥다운 녹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화면이 나오거든요. 공식 중계가 끝나고 나도 그 현장을 계속 비춰줘요. WWE가. 제가 노트북을 칼퇴하려고 빨리 닫지 않는 이상 계속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메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트릭이
관중들하고 막 악수하고 사진 찍고 너도 악수하고 쟤도 악수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악수하래가 베론 코빈이 갑자기 펀치를 뻥 날려가지고 팬이 아니라 베론 코빈이었고 펀치를 맞은 트릭 계속해서 기습 뚜까 맞다가 결국에 입장로로 도망가려고 하는 베론 코빈한테 마이크를 잡은 트릭이 유, 미, 썸머슬램 치트키죠. 그거 외쳐버려서 이제 경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트릭 윌리엄스는 본인의 시그네처 US 벨트가 털이 굉장히 많은데 베론 코빈은 머리에 털이 없다는 걸로 또 트릭 윌리엄스가 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대립이 어떻게 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방송으로 해줘야지 덥더비야 점점. 그래서 유튜브 독점으로 또 오픈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이 트릭을 기습하는 베론 코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론 코빈은 이 경기에 멜로를 넣고 싶어 하던데 다음 뉴스입니다. 트리플 스렛 요구란 뉴스인데요. 베론 코빈이 자신의 썸머슬램 경기 방식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팬들은 코빈과 트릭 윌리엄스의 1대1 경기에서 카멜로 헤이즈가 빠진 점을 비판했고 코빈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헤이즈를 경기에 추가해 트리플 스렛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가 직접 각본 변경을 요청한 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락감지죠, 나락감지. 애초에 이 베론 코빈이 WWE에 다시 컴백하는 순간 자체가 이 트릭 윌리엄스하고 카멜로 헤이즈 간의 1대1 경기 중에 난입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각본이 카멜로 헤이즈가 넌 나의 기회를 망쳤어 하면서 베론 코빈이랑 1대1로 가든 아니면 트릭이랑 1대1로 가든 어쨌든 카멜로 헤이즈랑 베론 코빈이랑 경기를 하면 더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지금 카멜로 헤이즈를 쌩 까고 있잖아. 트릭이랑 베론 코빈이랑 하고 있잖아. 사실상 카멜로 헤이즈가 트릭에게 도전한 경기 중에 베론 코빈이 난입했으면 오히려 멜로가 더 화가 많이 나야 되는 입장인데 멜로가 아예 스맥다운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베론 코빈도 당연히 욕을 먹고 있겠죠. 왜냐면 지금 카멜로 헤이즈가 레슬매니아 패싱 당할 때부터 쇼에서 제외될 때마다 미국 팬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 그래서 베론 코빈도 복귀해서 좀 칭찬만 듣고 싶은데 지금 카멜로 헤이즈 쌩 까고 있으니까 욕 많이 먹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다가 이거 트리플 스렛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락감지를 제대로 한 베론 코빈이죠. 3사장님 저희 경기 멜로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또 패싱엔에 긁어 보니 아니 카멜로 헤이즈 목을 잡고 데뷔했는데 카멜로 헤이즈 쌩 까고 지금 트릭이랑만 하고 있잖아. 심지어 대형 PLE. 그러니까 카멜로는 어떻게 보면 이 레슬매니아 이어서 썸머슬램도 패싱 당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억가당하고 있다. 이건 진짜 확실히 놓칠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메인 콜업 초기에도 랜디 코디랑 붙은 녀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죠? 다음 뉴스입니다. 또 스맥다운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새 여성 태그팀 챔피언 페이탈 인플러스의 첫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레이니 리드는 브리벨라와 경기 도중에 광고 시간 수플렉스를 받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의상이 어긋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경기 중 자연스럽게 의상을 정리했고 WWE 역시 카메라 앵글을 조정해 큰 사고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넷플릭스 스맥다운을 열심히 보시면 가끔 나와요. 저는 근데 뭐 볼 때마다 나이스 대박 이런 느낌보다는 좀 불쾌하긴 합니다. 저런 거 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노출이 안 나오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티파니가 그래서 엄청 큰 나비를 가슴에 붙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성 선수 경기복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토콜이 좀 바뀌어야 된다. 지침이 좀 내려와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브래지어에 가깝게 입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 저는 좀 방침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사고가 그만 나야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게 왜 유독 스맥다운만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스맥다운만 이래. 로우는 노출 사고 났다는 뉴스를 하나도 못 봤는데 맨날 스맥다운에서 또 스맥다운은 여자 경기가 많잖아요. 로우는 하나도 안 해서 욕 엄청 먹었는데 이번 주 스맥다운 3경기나 했어요. 저는 좀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부킹에 개인적으로. 그것이 스맥이기 때문 나츠 때문이다 어째서 아무튼 해서 노출 사고가 그만 났으면 좋겠다.